자, 인권 문제 봅니다.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사회적 약자랑 사단 6단원에는 사회적 소수자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다음에 7단원은 불평등 문제하면서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이 나올 겁니다. 둘이 무슨 차이가 찍어보세요. 뉘앙스 봐가지고 경준아 둘이 무슨 차이가 똑같아요? 원은 사회적 소수, 원은 사회적 약자예요. 그럼 수가 작은 사람이 맞아? 여성은 사회적 소수자일까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수가 작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정답 선지로 나온다. 옳은 선지입니다. 이해가니? 장애인 뭐 이런 건 흑인들 수 많잖아. 흑인이 사회적 소수자가 아니야. 맞단 말이야. 단순히 수가 작다는 게 아니라 영향력이 작다는 거, 비주류성이 강조되어야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어요. 좀 포함 관계인데 일반적으로 좀 지위 계층 등에서 좀 불합리한 쪽, 그러니까 그 좀 잘 못 사는 쪽, 사회적 힘이 약한 쪽이 사회적 약자야. 근데 사회적 소수자가 되려면 몇 가지 특징들이 더 공유돼야 돼요. 이게 엄밀한 학술적 정의는 아니고 이런 정도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첫 번째 적읍시다. 1번에는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특수성이 있어야 돼요. 위에 정의 첫 번째 줄 보이니? 신체적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존재여야 됩니다. 여성 그리고 그 특징은 바꿀 수 없는 것이어야 돼. 저 보면 영구성, 이탈 가능성이 세 번째 거에 마지막 조건에 나오죠.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 바꿀 수 없는 특징 때문에 차별을 당해야 됩니다. 이해가 여성 바꿀 수 있긴 하죠. 바꿀 수 있긴 한데 좀 제한적이잖아요. 바꿀 수 없잖아. 그리고 여성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내가 타고나는 거 바꿀 수 없지. 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 바꿀 수 없잖아. 맞죠? 근데 빈곤 이런 거, 빈민 바꿀 수 있어 없어? 좀 어렵긴 하지만 바꿀 수 있잖아. 환자 이런 거 바꿀 수 있어 없어? 병이 나으면 되죠. 이해가니? 걔네는 그럼 사회적 소수자? 아니야. 그러니까 빈곤이라는 게 빈민 가정이 사회적 약자이긴 하죠. 탈출할 수 있잖아. 이해가니? 환자 사회적 약자지. 몸이 아픈 사람들. 근데 장애인은 탈출할 수 없는데 그냥 환자는 탈출할 수 있잖아요. 사회적 소수자를 보지 않습니다. 이해가니?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바꿀 수 없는 어떤 특징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집단의식이 있어야 돼. 여자라서 당했다라는 게 있어야 돼. 여자라서 당했다. 이해가니?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다는 인식들이 장애인 사회에서 공유돼야 돼. 근데 빈곤 가정들끼리 나는 빈곤 가정이기 때문에 차별받는다. 나는 인식이 좀 이렇게 강하진 않거든. 집단의식이 공유되지 않는단 말이야. 이해가니? 내가 범죄자들끼리 나는 범죄자라서 당했다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집단의식이 존재해야 되고 흑인들끼리 나는 흑인이라서 차별 당하는 것 같다는 인식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서로 놀리더라도 걔네들끼리만 놀리고 네가 잘못했어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남이 네가 잘못했어라고 하면 안 되잖아. 이해가지? 그리고 4번의 비주류성, 수가 작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이 작아야 돼요. 이런 특징들을 공유해야 사회적 소수자입니다. 괜찮니? 네. 그러면 남자가 막 자기 남자인 거 바꿀 수 없고 그러는데 남자는 차별받지 않잖아. 남자가 나는 사실은 여성이 2022 교육과정에서 빠질 줄 알았거든. 여성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15년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어. 15년도까지는 아직 사회적 인식이 여성들이 진급이나 뭐 승진이나 취업 등에 있어서 약간 부당한 차별을 받는다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지 하는 사회 분위기였거든. 근데 요새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도 뭐라 막 시끌시끌하니까 요새 그런 거 가지고 부당하다 하면 다 인권위원회 다 고발하고 한단 말이야. 근데 안 빠졌어. 난 빠질 줄 알았거든. 22년도까지 들어갔다. 근데 사례가 뭐가 나오냐면은 그 7단원에 보면 불평등 문제할 때 유리천장 문제가 나와. 유리천장. 그래서 여성들이 취업이나 승진 등에 있어서 받는 보이지 않는 부당한 차별 이런 걸 유리천장이라고 하거든. 근데 취업을 할 때 만약에 여성들이랑 남성이 동등한 조건에서 지원을 했다. 그때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남성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은 여성들이 결혼이나 육아 등으로 퇴직률이 높은 거는 팩트거든. 맞지? 그래서 그 취업을 그러니까 뭐 결혼하거나 임신을 하게 되면은 쉴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안 뽑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잘 안 뽑으려고 하는 것도 팩트예요. 근데 여성이 나는 또 다른 애들이 막 취업하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이혼하면은 퇴직하는 거는 맞는데 나는 그럴 생각이 없거든. 나는 그대로 직장 쭉 다닐 건데
그런 여성들이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서 나를 취업 시장에서 안 뽑아주는 거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잖아. 이해가지? 그래서 일단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 이해가니? 22년도까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일단 근데 지금 교육 과정에서도 여성이 들어가거든요. 안 빠졌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로 외웁니다. 이해가니? 이전 교육 과정을 그냥 조금 이제 사회적 시대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갔다는 느낌이 약간 없잖아 있지만, 근데 어쨌든 취업 시장에서 지금도 남성을 더 많이 뽑으려 그래. 당연히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로 봅니다. 괜찮니? 그래서 우리 사회의 소수자 문제, 이거 교과서에서 한 두세 페이지씩 엄청 길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짧게 봅니다. 이제 시험 나오다 안 틀려요. 괜찮니? 그래서 주로 우리 사회의 소수자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 장애인 3개 정도로 봐요. 그냥 부당한 차별하지 말자 뭐 이런 걸로 하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차원에서는 법, 제도, 정비 같은 거 하면 됩니다. 따라오고 있니 지금? 얘네들이 편견과 고정관념, 그다음에 뭐 임금체불, 노동환경, 뭐 결혼 이민자, 언어소통, 문화적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차별받고 있다고. 근데 그거는 보면은 안 틀려. 틀리지 않겠죠 이거?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밑에 넘어가고 해결책. 사회적 차원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면 고쳐줄 수 있어? 법, 제도 같은 걸 정비하면 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겠죠. 그다음에 뭐 차별금지법, 얘네들이 차별받지 말라고 법으로 규정하는 걸 거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법률이겠지. 이런 식으로 법 제도를 정비하면 되고,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 뭘 가져야 되냐면 5번에 적습니다. 인권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으십시오. 인권 감수성. 인권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하는지에 대한 성질이에요. 인권 감수성. 인권 감수성 함양이 이게 뭐랑 겹치냐면 차별 고정관념을 타파하자는 개념하고 겹쳐. 인권 감수성. 그 외국인 근로자가 부당하게 차별 당하고 있더라도, 아이씨 막 그 직장 뭐 한국말 제대로 못한다고 막 놀리면서 직장 내 따돌림 당하고 있더라도 그거를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느끼지 않는 성질이죠. 그거에 대해서 아이씨 이거는 인권 침해 같은데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수성을 함양하자는 거예요. 개인적 차원의 해결책입니다. 괜찮니? 그리고 국내 인권 문제에서는 지금 사회적 소수자 문제랑 그다음에 연소근로자의 근로권 문제가 크게 두 파트거든. 근데 이건 볼륨이 너무 커서 뒤로 뺐다. 여기 시험 문제 나오면 쉽게 나오면 되게 쉽게 나오고,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파트 중 하나입니다. 괜찮니? 그래서 뒤에 좀 길게 있어요. 두 페이지 분량 거. 이건 조금 이따 보고 별도 자료. 그다음에 이거는 국내 인권 문제고, 그다음에 국제 인권 문제도 여기도 한 교과서에는 3-4페이지 나오거든요. 아동노동 주르륵 나오고, 성차별 주르륵 나오고, 비혼 문제 주르륵 나오는데 여기는 안 틀려요. 틀리는 파트가 아니야. 문제 내도 굉장히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개인적 차원의 해결책은 뭐냐면, 개인적 차원의 용어만 기억하세요. 여기는 아까 인권 감수성이었죠. 국내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는 세계 시민 의식입니다. 다른 나라 우리는 국제적 차원이잖아. 국제인권 문제잖아.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세계의 시민으로서 나랑 동등한 인간이라는 거를 느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기 뭐 아프리카 뭐 가나 뭐 가봉 이런 나라 어린이가 빈곤 문제로 고통받고 있어. 그거를 우리 국내 아동이 굶주리는 것처럼, 결식 아동처럼 느낄 수 있는 의식이죠. 세계 시민 의식이기 때문에. 괜찮죠? 이거는 국가를 초월하는 개념이야. 세계 시민 의식. 그런 걸 가져야 된다. 왜냐면 국제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웃어. 인권 감수성을 필요하고 인권 감수성을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다른 감수성 말고 뭐 잘했죠?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 차원이고, 세계 시민 의식은 국제적 차원에서는 어떤가 하냐면, 국제기구라는 건 정부 간 국제기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들끼리 모인 거, 유엔도 여러 국가들끼리 모인 거죠. 192개국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걔네들이 만든 뭐 인권 관련 기구들이 있어요. 인권 이사회라든가 난민 기구라든가 아동 기금이라든가 개발 계획이라든가. 개발은 인류 개발을 위한 거, 인류가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향상되기 위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뭐 평균 수명이라든가 기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평가 항목이 들어가. 그런 걸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국제 기구들이 있고, 그리고 아래쪽 국제 비정부 기구는 오타났는데, 첫 번째는 국제 사면위원회죠. 이거는 오타는 아니고, 국제 사면위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사면권 저번에 배웠지, 교과서 문제할 때. 사면이라는 게 뭐 해주는 거야? 지정된 형기를 채우지 않고 출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어디가 어디를 견제하는 건 아니었니?
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있는데 사면권은 어디가 어디를 견제하는 건 아니었다. 요거 견제하는 건 아니지. 너 징역 몇 년이라고 내리는 건 사법부에서 하잖아요. 판결은 여기서 내려주니까. 행정부에서 이거 견제해 주는 거나 대통령 권한이죠. 뭐 광복절 특사 이런 거 얘기잖아. 특별 사면. 그래서 3년 정도 됐는데 혹시 아직 2년 남았지만 너 모범수니까 광복절 경사스러운 날이니까 좀 풀어주자. 얘네들 다 세금이잖아. 세금이니까 죄 없는 애들은 풀어주고 하는 거 사면. 그러니까 여기는 국제사면위원회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부당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 풀어주자는 운동이야. 근데 주로 누구 하냐면 정치범 같은 사람. 만약에 독재국가야 그러면 민주화 운동 투쟁하다가 잡혀갈 수 있죠. 그런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 풀어주자고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괜찮니? 국제사면위원회 비정부 기구다. 이거는 정부가 끼어있지 않고 시민단체들끼리 연합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운동 벌이는 거. 그 다음에 국경 없는 이사회라고 돼 있는데 국경 없는 의사회로 바꾸세요. 못하면 국경 없는 의사회. 얘네는 뭐 하는 애들이겠니? 의사회니까. 닥터예요. 닥터 의사. 의료활동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빈공국 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좀 의료 서비스 못 받는 사람들한테 무료 의료 봉사활동하는 전 세계적인 시민단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이브 칠드런은 아동 보호 활동하는 애들이겠죠. 세이브 칠드런이니까 칠드런 애들 구해주는 애들. 그리고 아래쪽에 국제적 차원에서는 7번에 공적 개발 원조라고 쓰십시오. 공적 개발 원조. 용어만 들어두면 돼요. 약자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 뭐라고 돼 있니? O, D, A. 공적인 거, 오피셜. 개발하는 거, 디벨롭먼트, 어시스턴트, 원조 어시스턴트, O, D, A. 그래서 후진국들에게 선진국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선진국들이 물자를 지원하기도 하고 플러스 기술 이전이라든가 여기 도로 같은 거 깔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개발 발전하려면. 그래서 뭐 다리라든가 철도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거 낳아주는 사회의 간접 자본을 마련해주는 역할들을 해요. 공적개발원조. 우리나라는 공적개발 원조를 당하던 국가, 그러니까 은혜를 입던 국가였는데 우리가 베풀어주는 국가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 한국국제협력단, 약자도 알아보면 코이카라고 합니다. 8번이 코이카다.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의 활동 코이카. 준정부 기구거든요. 그래서 정부 끼고 민간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필리핀에 우리가 국제 원조하는 사례들이 나와요. 필리핀에 기술 이전해주고 물자 지원해주고 이런 게 이제 국제 인권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이겠죠. 원조해주고 그다음에 국제 기구 비정부 기구들의 활동 이렇게 사례를 나왔다. 괜찮죠? 뒤로 넘어가고 여기는 안 어렵거든. 문제가 전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는 문제들이고 여기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일단 요거부터 봅니다. 몇 페이지냐면 29페이지. 29페이지면 교과서별로 다 나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교과서를 가리지 않고 다 좀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옵니다. 근데 쉽게 나오면 굉장히 쉽게 돼요. 그냥 누가 봐도 못 풀 수 있게 나오고 어렵게 나오면은 아무도 못 풀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전부 비상이잖아. 장충이도 우상이다. 비상이니까 비상국가. 요거 내용 나중에 따로 한번 보세요. 어차피 근데 요 안에 교과서 기반으로 만든 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긴 한데 25페이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연소 근로자 근로권이라고 하는데 지금 너네들 대상이거든요. 연소 근로자는 어디부터 연소 근로자냐면 너네가 지금 17살이죠. 그러면은 지금 생일이 지난 친구들은 연소 근로자에 해당이 돼요. 만 15세 이상. 그래서 만 15세부터 18세까지 나와요. 그러면 18세면은 너네가 대학교 1학년 20살이죠.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생일 지나면은 너네는 성인 근로자로 취급됩니다. 괜찮니? 15에서 18세. 그리고 항상 이거 뭐랬어? 여기는 15세 초과야, 15세 이상이야. 이상이야, 이상. 여기 이상, 여기 미만. 탤런트 중에 이상민이 있죠. 탤런트 이상민, 연예인 중에. 그래서 이상민으로 외웁니다. 이상 미만이면. 이상 미만. 15세 이상 18세 미만까지를 연소 근로자로 한다.
그래서 지금 너네 생일 지나고 그다음에 너네 고3까지는 전부 다 연소 근로자야. 그리고 너네가 알바를 할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리고 수능 끝나면 애들이 알바를 많이 해. 주변에 그 이전에 나는 모르는 애인데 메가커피 바로 앞에서 알바하는 애 재원생이었다는데 수능 끝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네가 알바를 할 때 임금을 제대로 그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제대로 된 임금을 받아 타먹고 그다음에 과정에서 어떤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아야 될 거잖아. 이제 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줘요. 교과 과정 중에. 괜찮니? 그래서 내용을 봅시다. 자, 1번 연속 근로자는 15세 이상이고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데 15세 미만이라고 해도 아예 불가능하냐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이번에 15세 미만이라고 적고요. 15세 미만일지라도 좀 근데 기준이 빡세긴 하지.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되거든.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3번에 취직인허증이라는 게 있으면은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13세 미만이라도 뭐 아동이 이게 아역 배우로 출연하기도 하고 하잖아. 그런 거 말고는 13세 미만은 예술 공연 참가 경우에 한정해서 취직인허증을 발급해줘요. 나머지는 안 됩니다. 13세 미만은. 13에서 15세까지는 취직인허증이 있으면은 일을 할 수 있다. 괜찮죠? 안에 있는 법조항 그냥 읽어보세요. 원문을 찾아가지고 내가 그냥 넣은 겁니다. 교과서에 이렇게 자세히 나오진 않고 안에 쪽 그리고 그 27페이지랑 같이 봐. 27페이지 보면은 성인 근로자와 동등한 권리 보장돼 있죠. 교과서가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 내가 그냥 임의로 구분했어. 너네는 연소 근로자지만 성인들이랑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지? 그거는 똑같이 보장해줘야 되고 최저임금은 성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주고 너네도 최저임금 줘야 된단 말이야. 너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차등적으로 임금을 적용하면 안 되지. 이거는 동일한 권리고 앞에 25페이지 보면 연소 근로자 보호는 너네한테만 해당되는 권리예요. 이거를 뭐 따로 교과서에도 구분하지 않고 시험에도 구분하지는 않지만 그냥 개념상 이해할 때는 구분해서 외우는 게 편합니다. 연소 근로자 보호부터 보자. 연소 근로자만 해당되는 권리들이다. 자, 업무 지원 시에 1번에 그러니까 이 4번이죠. 4번 뭐가 필요하냐면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동의서. 4번에는 부모님 동의서와 그 다음에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5번에 적으세요. 가족관계 증명서가 두 개가 필요해요. 나머지는 부모님이랑 상관없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청구 너네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 계약 체결도 너네가 합니다. 부모님이 대리계약 안 해요. 근데 뭐 연소 근로자는 뭐 계약 시에 부모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맞아들여. 반드시 필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해요. 부모님 동의서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오답선적으로 자기 반드시 필요한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5번에 가족관계 증명서는 왜 필요하냐면은 가족관계 증명서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출생 연도가 나와 있어. 나이랑. 그렇지? 그러면은 또 올해 그거에서 빼보면 뭐가 되겠냐? 그때 몇 살인 줄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15세 이상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증명서를 비치하라는 얘기야. 나이를 증명하는 증명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물론 자주 이렇게 감독을 하고 막 이렇게 뭐 감사를 오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만약에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여기 뭐 연소 근로자 뭐 근로하고 있다는데 봅시다 했을 때 이거 두 개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 보여주면은 이제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두 가지가 필요한 두 가지. 그러면 Q 봅시다. 만 18세 청소년은 반드시 부모님 동의를 얻어야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맞습니까? 잘못됐네요. 만 17세로 바꾸세요. 만 18세는 연소 근로자야 아니야? 연소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치? 만 18세는 연소 근로자가 아니잖아. 만 17세여야 만 18세 미만까지가 연소 근로자니까 만 18세는 연소 근로자가 아니죠. 만 17세로 바꾸는 거예요. 만 17세 청소년은 반드시 부모님 동의를 얻어야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O 나오. 좋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모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번의 계약 체결, 7번의 임금 청구. 그 말은 부모가 대리계약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부모가 대신 임금 청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8번에는 유해 위험한 업종. 8번에 유해하고 위험한 업종에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너네가 공사판 가서 일 못해요 지금. 너네한테 좀 위험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 고용 금지 업소가 있어. 너네가 출입은 가능하고 주류 판매, 호프집, 부모님이랑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술은 못 먹지만. 그리고 만화 대여, 만화 뭐 저기 그 밑에 만화방 이런 거 있죠. 거기 24시간 그 만화 뭐 이런 거, 그 판타지 책 뭐 이런 거 볼 수 있는 데 있잖아. 그런데 출입할 수 있고 PC방에도 출입할 수 있고 부모님이랑 같이 호텔에도 가서 묵을 수 있지만 하지만 여기에 취직은 못해요. 그래서 너네가 PC방에 지금 취직을 못해. 24시간 공부하고 그러잖아. 못합니다. 두 번째, 이제 너네가 출입도 못하는 데입니다. 경마, 경륜 이런 거 도박하는 데죠. 그걸 사행성 행위라고 해요. 사행성 행위를 하는 영업 행위를 하는 곳. 그다음에 단란 유무주 당연히 못 가겠죠. 경마장도 안 돼. 경마장도 안 돼. 경마장 너네 애초에 지금 출입이 안 됩니다. 부모님 같이 가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 따로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었는데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당연히 너네가 근로를 할 수가 없어요. 아쉽네요. 아쉽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자 근로시간은 하루에 9번에 7시간까지예요. 원칙상 8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는 있는데 원칙상으로는 7시간. 그 다음에 10번에 일주일에 그러면 주 5일 근무제 기준으로 몇 시간이겠어? 35시간. 근데 하루에 합의해가지고 그 사용자랑 계약할 때 나는 하루 1시간 정도 연장 근로를 하겠습니다라고 합의할 수 있거든. 합의하면은 몇 시간까지야 그럼? 일주일에 40시간까지예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 최대 40시간 초과 금지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밑에 보면은 일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되어 있죠.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시간 연장. 가지고 일반 근로자는 어떻게 되냐? 일반 근로자는 밑에 보면 하루 8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주 5일 근무로 몇 시간이야? 40시간이죠. 근데 여기는 하루에 몇 시간까지 연장한다는 안 나와 있어요. 연속 근로자는 하루에 그 1시간만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 8시간 이상 일하면 안 돼, 하루에. 근데 일반 성인 근로자는 뭐 할 수 있냐면 주 52시간이잖아. 12시간은 추가로 근무할 수 있고 하루 2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괜찮니? 하여튼 주에 20시간, 그러니까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 근로를 하면 안 된다. 총 52시간까지만 해당돼요. 하루 8시간, 40시간, 52시간 구분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지, 성인 근로자. 괜찮니?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일을 시작할 때는 여기는 성인 근로자 동등한 대우죠. 성인이랑 똑같이 대우받는 거고. 자, 일을 시작할 때는 뭘 작성해야 되냐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인과 동일한 뭘 적용받냐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최저임금은 작년에 10,000원을 참고로 넘었어요. 올해 또 당연히 넘어갔겠죠. 근데 10,000원대 뭐 초반이면 1600 얼마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수는 3번 당사자에게 너네한테 줘야 돼요. 부모님한테 주면 안 됩니다. 당사자에게 뭘로 주냐면 현금으로 줘야 돼요. 상품권 이런 걸로 만약에 임금이 일주일 일해가지고 주급이 30만 원이야. 30시간 일해가지고. 근데 50만 원치 상품권으로 줄게 안 됩니다. 안 돼. 더 주더라도 현금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근데 여기 그 현금이라는 게 계좌이체 돼요. 그냥 돈 다발로 주라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통용될 수 있는 화폐로 주라는 얘기야. 통화로 지급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5번에는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돼요. 날짜 주는 날을 정해둬야 됩니다. 매월 10일, 매월 말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 말은 밑에 보면 뭐 부모님이 대리 수령하면 안 되죠.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니까. 그러면 상품권도 다른 형태로 모두 지급하면 되죠. 현금으로 나오니까. 이게 다 오답 성질들이 나왔던. 그 다음에 사용자 임의로 월급날을 변경해도 당연히 안 되겠죠. 회장님. 6번에 그리고 여기는 너네만 해당된다. 4시간 이상 근로할 때는 아니면 뭔가 4시간 파트타임 같은 것도 있으니까 성인도 4시간 근로에 30분 휴식 시간을 줘야 돼요. 6번에는 4시간 근로에 7번에 30분, 그 다음에 8번에는 1시간 근로에 9번에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근로 도중에 부여하여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돼? 9 to 6라 그러지. 왜 9 to 6이 몇 시간입니까? 9시간이잖아. 뭘 포함해서?
쉬는 시간. 점심 시간을 휴식 시간에 포함해서 9 to 6야. 어쩔 수 없죠. 이제 그 교사들이 중고등학교 잘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교사들은 그러니까 점심 시간이 일반 직장인들 휴식 시간인데 거기는 점심 지도 시간으로 들어가거든. 그래서 걔네는 딱 8시간만 일하고 퇴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9시에 출근하면 5시에 퇴근하더라고. 물어보니까 거기는 점심 시간이 근로 시간이에요. 애들 식사 지도 시간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9 to 6야. 1시간을 포함해서. 그리고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되고 전에 주면 안 됩니다. 출근하고 쭉 8시간 일하는데 출근 안 한 거죠, 그냥 이거 휴식 시간. 일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휴식 시간을 지금 그냥 퇴근 시간이잖아. 그지? 그래서 근로 시간 도중에 1시간을 포함해서 총 9시간을 일반적으로 일해야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부터는 내가 조금 생소한 개념이라 가지고 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 그래요. 5인 미만은 좀 규모가 0세에서 이렇게 규정을 빡빡하게 적용하진 않는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 휴일, 야간이라고 적습니다. 연장. 내가 8시간 계약하기로 했는데 9시간씩 일했어. 그럼 1시간의 연장 근로야. 그다음에 야간 근로. 휴일이구나. 휴일 근로. 내가 만약에 월화수목금 일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계약할 때마다 다르다. 나는 지금 주말 근무거든요. 지금 너네가 주말이죠. 나는 원래 월수금이 지금 원래는 원칙적으로 휴무예요. 근데 월요일 날 일할 때 휴일 근무. 그러니까 월화수목 꼭 주말 근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로 형태가 주말 계약이면은 계약 날이 아닌 다른 날짜에 의하면 휴일 근무다. 그리고 야간 근무. 이 야간 근무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면 22시부터 오전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는 야간 근로로 쳐요.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전부 다 0.5씩을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50% 가산임금을 줘요. 그럼 밑에 사례가 있지, 제일 밑에. 휴일. 내가 월화수목 금요일 일하는데 토요일 날 출근했다. 그 다음에 몇 시부터 일했니? 9시간부터 24시까지 일했지. 13시간을 15시간 일하건데 15시간 일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12시간까지 추가로 근무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일단 휴일 날 출근했기 때문에 뭐예요? 휴일 근로지. 휴일 근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9시부터 18시까지는 휴일 근로입니다. 8시간. 9 to 6지. 휴게 시간 1시간 포함해서 8시간인 거죠. 여기는 그냥 1.5배만 줍니다. 이해가니? 왜냐면 휴일 근로라서. 그러니까 평일 근무하는 날이랑 다른 날이지. 그래서 원래 시급이 10,000원인데 여기는 15,000원을 줘. 시간당 15,000원. 근데 하루 8시간을 채웠으니까 18시부터 22시까지는 뭐예요? 휴일 연장 근로지. 여기는 20,000원을 줘요, 시간당. 괜찮지? 근데 22시부터는 또 연장 근로에 들어가잖아. 야간 근로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야간 연장 휴일 근로기 때문에 여기는 2.5배 내줍니다. 25,000원을 주고. 괜찮니? 근데 이거 하려면 휴일 날 쉬는 날 나가지고 최소 8시간을 일한 다음에 다시 연장 근로하고 밤까지 일해야 되는데 이걸 다 최소 25,000원이니까. 최대 25,000원이죠, 지금. 1시간. 이거 해야 여기는 이거를 계산하는 문제를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내진 않아요. 뭐 이거 뭐 노동법, 근로법 뭐 시험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오고 그냥 개념을 알라고 가져온 거야. 그래서 여기는 1.5배, 여기는 2배, 여기는 2.5배식으로 책정을 한다. 이거는 성인도 마찬가지, 너희도 마찬가지예요. 서울고사도. 그리고 아래쪽에 14번에 주 15시간 이상. 주 15시간. 15시간 미만, 그러니까 일주일에 15시간을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약간 단시간 근로자가 되거든요. 초단시간 노동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뭐 권리들이 많이 없어. 그 회사에 그렇게 크게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야. 근데 15시간 일하는 사람들부터는 정규 근로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급 휴일이라는 걸 줍니다. 15번에 유급 휴일.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유급 휴일이라는 걸 줘요. 근데 너네는 처음 들어보는 개념일 건데 사실은 월급제 지금 하는 직장인들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제도는 아니야. 뭐냐면은 너네가 5일을 일하잖아. 5일을 월화수목금이 일하잖아. 그러면은 주말 중에 하루는 돈을 받으면서 쉬는 날입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만약에 250만 원치 계약을 했어, 학원이랑. 예를 들어 250만 원치 이제 월급제로 근무를 하게 됐으면 이 250만 원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5일 근무하고 하루 쉬는 날에 일하는 것까지, 이 평일날 하루 일하는 것까지 돈을 치는 거를 같이 계산해서 그냥 250만 원으로 계산해요. 그렇게 계약을 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따로 이제 그 공무원 이런 거 월급 명세서 이런 거 나오잖아.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평일 근무하는 시간하고 유급 휴일로 나오는 그 수당이 따로 떨어져서 계산이 돼 있어요. 근데 일반 근로자는 어차피 월급에 이거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를 작게 측정해가지고 그냥 월급제로 보는 거거든. 근데 너네는 의미가 있지. 뭔 얘기냐면은 너네가 15시간 일하잖아. 그러면 하루 일한 것까지 더 계산해서 딱 15시간만 일하더라도 주말에 하루는 하루 일한 거를 플러스해서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루 3시간씩 돼서 5일이잖아. 하루치 월급을 더 줘야 돼. 그래서 너네는 15시간만 일하고도 18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 가니? 아니 이거는 유급 휴일이라는 거는 급여가 있는 휴일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너네가 15시간씩 일했잖아. 하루에 3시간씩 5일을 일했어. 그럼 뭘 주냐면 하루는 일을 안 하더라도 돈은 주는 날을 하루를 띄워 무조건. 그래서 너네는 이게 의미가 있지. 왜냐면은 딱 이거를 너네가 오잖아. 그러면 내가 15시간 일했는데 딱 15만 원만 줘. 그 사장님. 그럼 너네는 왜 유급 휴일이라는 게 보장돼 있는데 왜 15만 원만 주십니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중이라고. 이해 가니? 우리는 사실 이게 다 그냥 월급에 포함돼서 유급 휴일까지 계산해서 그냥 250만 원으로 처음에 맺을 때 계약을 해.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의미는 없어. 너네는 의미가 있죠. 최저시급 받는 게.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네, 그러면 유급휴일 안 쓰고 쌓아놨다가 그 퇴사하면 그것까지 계산해서 줘야 하는 거예요? 아니, 유급 휴일은 무조건 주게 돼 있어. 그 주에 그 주 주급에 계산돼서 지급이 될 거예요. 뭐 쌓아놓고 뭐 나중에 만나 지금 만나 똑같이 무조건 그 주에 주게 돼 있는데. 아니야, 유급휴일 쓰는 게 아니 유급 휴일은 일을 안 해도 휴가 개념이 아니라 휴가 개념 밑에 연차로 나와. 바로 밑에 있다. 네. 여기는 그 주에 내가 5일을 일했더라도 하루는 무조건 그냥 그 돈 주면서 쉬는 날이라고 책정을 한다고. 유급 휴일 15시간 일한다. 무조건 써요.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휴가가 아니라고. 그냥 무조건 주어지는 거 개념이라고. 아, 네. 이거는 우리 아까 휴일 근로가 있었지. 휴일 근로. 네. 월화수목 금요일에 만약에 일을 해. 그러면 토요일 날 일을 할 수 있어. 그럼 여기 휴일 근로에 주거든.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는 일반 직장인들한테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야. 일주일에 하루는. 왜냐면 어차피 돈 받는 날이잖아.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을 더 주는 개념이 아니라고. 여기는 일하면서 노는 날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무조건 쉬라고. 괜찮니? 만약에 이때 일을 시키잖아. 유급 휴일 날에 일을 시키잖아. 그러면 따로 휴가를 하루 더 줘야 돼. 이해? 이해 가니? 네. 좋아. 그리고 밑에 연차는 따로 나온다. 이게 미래에만 나오는 거긴 한데 이 개념을 한번 보세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는 1년 미만이라도 16번에 1개월 이상 개근을 해야 돼요. 일단 1개월 이상 개근 시, 1개월 개근 시, 한 달 동안 일하면 1개월 개근한다면 뭐 하냐면 연차를 하루 이상 줘야 됩니다. 종 자체인가요? 종 자체인가요? 뭐라고? 종이야 종. 종 쳤니? 왜 난 계속 맨날 안 들리냐? 5분 쉬었다 합시다. 보면은 1개월 근무 시에 1개월 개근 시에 17번 하루 연차 휴가를 보장하는데 이 연차 휴가는 주급 휴일 외에 주는 거다. 주급 휴일은 원래 휴일 날이 있지. 원래 휴일 날에 돈 받으면서 일하는 거고 여기 있는 연차는 원래 내가 일하는 날 있지. 그 일하는 날에 원래 표준 근로 하는 것처럼 돈 받고 그냥 쉬는 거예요. 괜찮죠? 근데 1개월 개근만 하면은 단기 근로자도 할 수 있다고. 막 1년 이상 근로 안 해도 1개월 미만일지라도 하루 연차는 한 달에 한 번씩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괜찮니? 그리고 뭐 밑에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부담교육법 이런 거 동일한 내용이고 쭉 뒤에 넘어가서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한번 보자. 17번 시험 문제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닌데 성수고에서 선생님이 좀 개념을 가르치고 싶었는데 아니면 학교 수업 시간에 이걸 따로 가르쳤겠죠. 이런 식으로 시험을 냈더라. 자, 성수고이기 때문에 이름이 고성수입니다. 31페이지에 17번. 31페이지 17번. 자, 근로자 고성수가 7월에 결근 없이 근무하고 8월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어요. 김사업이 고성수에게 지급해야 될 7월 임금 같이 봅니다. 너는 지금 못 풀어요. 자, 그러면은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하고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에 몇 시간 일하니? 3시간. 3시간만 일하지. 그럼 3시간만 일하면 휴식 시간을 줘야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되지. 4시간. 4시간 근로에 30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3시간 일하는 겁니다. 하루에 3시간 일하고. 근데 주 5일 근무지 그러면 일주일에 몇 시간이래요? 아니 하루에 6시간. 어? 어이구. 하루 3시간 일하는데 주 5일 일한다고 몇 시간이래? 15시간. 15시간 일하잖아. 그죠? 15시간 일하는 걸로. 그러면 뭐의 혜택을 받아요, 얘는? 15시간 이상이면 뭐의 혜택을 받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어, 일주일에. 그러니까 내가 일을 안 해도 받는 돈이 일주일에 포함이 된다고. 근데 문제를 조금 더 꼬아냈습니다. 그래서 7월 5일이 월요일이죠. 7월 5일이 월요일이고 금요일이 있을 텐데. 그러면 8, 9, 10, 11일이 금요일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여기 월요일이 뭐지? 15일. 7일 넣어야 돼. 14일, 21일. 아니구나. 8월 7일 5일. 5, 6, 7, 8, 9지. 여기는 12일이고 여기는 19일이고 여기는 26일이지. 맞죠? 여기는 16일이고 23일이고 여기는 30일이네. 맞죠? 이해 가니? 자, 그러면은 저기 위에 보면은 3번에 근무일 휴일은 뭐로 있어? 매주 주 5일 근무하고 주 휴일은 매주 무슨 요일이에요? 매주 일요일이 주 휴일이다. 그러면 얘는 뭐란 얘기야? 돈 언제 일 안 하고 돈 받는 날이라고? 일요일마다. 자, 그러면 토 일요일인데 일요일은 여기는 11일이지. 여기는 18일 거고 여기는 25겠지. 근데 여기는 뭐예요? 8월 1일이다. 8월 1일. 이해가니? 자, 근데 저기 밑에 보면은 또 지급일이 언제야? 임금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돼 있죠. 매월 말일 보입니까? 그러면 얘는 일 안 하는데 일 한 달처럼 치면서 월급 주급 받을 수 있는 날이 이거만 해당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7월 31일이 말일이기 때문에. 얘는 포함이 안 돼서 임금이 지급이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어차피 시급제이기 때문에 시간만 계산하면 되거든. 일한 시간으로 치는 게 여기는 일주일에 몇 시간이래요? 15시간이죠. 그럼 4번 하지. 몇 시간이야? 60시간이잖아. 60시간 플러스 여기는 일한 날짜로 치는 게 몇 시간이라고? 3시간? 3시간이죠. 9시간이죠. 69 곱하기 얼마 한다고 최저임금? 8,800원 하면 답이 뒤에 나올 겁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8,800원 하면은 607,200원이 나와. 이렇게 내는 건 조금 어렵게 내신 거예요. 괜찮니? 근데 유급 휴일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내용이야. 그래서 그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부담되죠. 그래서 알바를 이제 어떻게 쓴다고? 초단기 알바를 구해요. 10시간, 11시간, 12시간짜리 알바를 구한 다음에 알바를 여러 명 돌리는 거야. 뭘 하지 않기 위해서? 유급 휴일을 주지, 그 주급 휴일 주는 요거를 안 주기 위해서 유급 휴일 없이 근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네가 이제 알바를 찾을 때 나중에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유급이 15시간 이상 있는 알바를 찾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일 안 하면서 하루에 월급 좀 더 받죠. 괜찮지? 그리고 16번 봅니다. 16번, 18번은 같이 보자. 문제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 연장 근로를 제외하고 1일 7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는가? 이네. 없는가의 질문에 각과 달리 을은 아니요라고 했다. 자, 한 명은 연속 근로자일 거고 한 명은 일반 근로자일 거예요. 성인 근로자. 연장 근로를 제외하고 1일 7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는 건 누구니? 7시간 초과 안 되는 게 누구야? 연장 근로 제외하면 7시간 초과 안 돼. 연장 근로자는 하고 8시간 일하는 거야. 연속 근로자가 1일 7시간 초과가 안 돼. 맞죠? 라는 질문에 대해 각과 달리 을의 응답은 아니오네. 근로할 수 없는가가 아니오죠. 근로할 수 있다는 거지. 을은 뭐란 얘기야? 일반 근로자라는 얘기야. 따라오겠니? 여기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는가에 아니오라고 했으면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다는 거죠. 연장 근로 없이도 일을 8시까지 근로할 수 있다. 을은 일반 근로자고 답은 뭐란 얘기야? 여기는 연속 근로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업 다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근로할 수 있는가? 취직 인허증은 누가 필요하니? 둘 다 필요 없어요. 둘 다. 이해가? 취직 인허증은 누구한테 주는 거라고? 13세에서 15세까지 주는 겁니다. 13세 이상, 15세 미만한테 주는 거고 연속 근로자는 취직 인허증이 필요해야 안 해?
필요 없어. 뭐가 필요해요?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취직에서 근로할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는 들어갈 수 있지. 왜냐면 가에 보면은 근로할 수 있는가가 이제 위에 제시문입니다. 가라는 질문으로 각과 을을 구분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구분할 수 없는 거야. 없기 때문에 취직에서 근로할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면 둘이 구분할 수 없죠. 왜냐면 둘 다 필요 없으니까. 이해 가니? 오상호 선생님이 조금 꼬아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문제는 더럽게 조금 문제를 낸 거긴 한데. 그러면 니은 봅니다. 기억이 그래서 맞는 거 알겠니? 얘들아? 기억이 맞는 거 이해 가요? 다시. 취직 인원증은 둘 다 필요 없잖아. 구분이 안 돼. 취직 인원증까지는. 취직 인원증 가지고는. 그래서 기억 보면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원증이 있어야 근로할 수 있는가? 다 들어갈 수 있겠지. 위에 보면은 질문으로 각각을 구분할 수 없으니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둘 다 구분이 안 되잖아. 둘 다 얘도 X고 얘도 X니까 필요 없잖아. 둘 다. 취직 인원증이 필요한가? X인데 둘이 구분가 안 가잖아. 그런 얘기고. 니은 봅니다. 나의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얘는 친권자 필요해? 동의서 필요해 안 해? 필요해. 얘는 필요해 안 해? 필요 없어. 구분할 수 있어 없어? 구분할 수 있어. 근데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질문에 나는 저 위에 보면 나라는 질문에 대해 일과 달리 갑의 응답은 얘지. 일과 달리 갑의 응답은 얘 맞거든요. 맞지.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데 뭐라고 돼 있니? 들어갈 수 없다고 돼 있죠. 그래서 니은이 틀리다. 그 사회는 문제가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개념이 어려워서 틀리는 거 아닙니다. 뇌정지가 와서 틀리는 거죠. 뇌정지가 안 오도록 그냥 한번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있다 일일이 OX 치면서 해야 돼. 근데 작년에는 좀 이렇게 많이 내셨는데 올해도 왜 이렇게 내시는지 모르겠는데. 디귿 봅니다. 갑과 달리 을, 갑은 연소 근로자고 을은 일반 근로자인데 을은 1일 1시간을 초과의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있어 없어? 있어. 여기는 몇 시간까지? 1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어요. 추가 근로. 하루에 2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중. 여기는 하루 1시간만 연장 근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다. 각각 달리 을은 일반 근로자는 1시간을 초과의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괜찮니? 자, 그리고 18번 별 5개짜리 문제죠. 이것도 같이 봅시다. 자, 소정 근로시간은 13시에서 15시간 3시간이고 임금은 시간당 만원이고 취직 인원증이 필요한가? 그러면 일반 근로자랑 연소 근로자가 있을 때 취직 인원증이 필요한가 하고 그다음에 야간 휴일 근로 X. 연소 근로자가 야간 휴일 근로 할 수 있거든. 근데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동의서가 있으면은 합의하에 할 수는 있어요. 야간 휴일 근무를 제한적으로 할 수 있어요. 괜찮니? 자, 그래서 취직 인원증이 필요한 거는 뭐야? 일반 연소 둘 다 맞아 틀려. 일반이든 연소든 취직 인원증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둘 다 X입니다. 아니, 야간 휴일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거는 연소 근로자는 금지가 돼. 여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할 수 있어. 따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필요합니다. 괜찮니? 원칙적으로는 야간 휴일 근무가 금지된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 두 질문으로 각각을 구분한 것을 보이죠? 갑의 응답은 불일치하고 을의 응답은 아니오로 일치하네. 얘는 아니오로 일치하죠. 그럼 얘가 을이겠네. 일반 근로자가 을입니다. 이해가니? 근데 갑은 응답이 불일치하잖아. 그러면 연소 근로자가 답이라는 얘기죠. 이해가니? 자, 그리고 밑에는 낚시입니다. 민법상 별 2개 밑에 해가지고 보이니? 민법상 미성년자인 갑과 을은 모두 중학교를 졸업하였다. 이거는 만 15세 이상이라는 얘기야. 그다음에 근로계약 체결 시 근데 민법상 미성년자라는 건 뭐냐면 민법상 미성년자. 미성년은 저 밑에 해가지고 미성년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돼 있죠. 만 18세야. 만 18세라면은 얘는 연소근로자 맞아 아니야? 연소근로자 아니야. 미성년인데 연소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낚시낸 거예요. 낚시. 둘 다 연소근로자처럼 보이라고 민법상 미성년자라고 된 거고 무시해도 돼. 괜찮니? 핵심은 뭐냐면 얘가 이제 연소근로자가 누군지를 갑을 중에 고르는 얘기죠. 한 명은 일반 근로자고 한 명은 연소근로자일 때.
자 그러면 기업부터 가자. 밑에 기업 선지. 각각 을의 휴게 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다. 위에 보면은 12시부터 15시간까지죠. 근데 휴게 시간이 매주 수 일요일 근무하고 매주 월 화요일 휴일이 매주 월 화요일이네. 그럼 이틀 쉬고 주 5일 근무하니까 근로기준법 위반했어 안 했어? 안 했죠. 5일 일하고 이틀 쉬면은 근로기준법 위반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맞아요. 둘 다 기준법 위반 안 했고요. 니은 을과 병, 을은 을은 일반 근로자네. 일반 근로자는 병과 합의하더라도 을은 매 근무일 2시간씩 연장 근로를 할 수 없습니까? 일반 근로자잖아. 연장 근무 할 수 있지 당연히.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 연장 근로를 할 수 없다 그러죠. 할 수 있잖아 일반 근로자는. 디귿 병은 각각 을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이라는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둬야 한다. 여기는 갑은 맞죠. 갑은 연속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데 을은 연속 근로자가 아니잖아. 만 18세겠지. 민법상 미성년이기 때문에. 연속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필요가 없어. 그래서 디귿 또 틀렸습니다. 이런 과는 문제는 좀 너무 어렵게 낼 거고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괜찮니? 하고 시험을 칩시다 이제.